보여? 어. 안녕. 반갑고. 자, 오늘은 이제 2주차입니다. 2주차인데 중3이고 원장님은 사계국어학원 이청화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청화 원장님이고 너희들하고 같이 중3 때 쭉 1년 동안 해서 그러니까 중3을 1년 맡은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만큼 우리 사계국어에서 안경 쓴 게 좀 낫지. 그래서 겨울반을 원장님이 되게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여기는 앞으로 우리 중3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작년에 150명 있었어. 다 지금 고1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중3 너희 또래가 지금 너희는 좀 일찍 들어온 거지만 이 뒤로 한 200명은 들어올 거예요. 계속 쭉쭉쭉 1년 내내. 그럼 이제 그때는 고1 올라가는 겁니다. 그 중에 너희는 되게 선두자의 선두주자야 지금. 거기에다가 원장님이 여기를 15명 마감인데 지금 저번에 주에 4명 오늘 6명 됐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도 8명 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긴 한 15명이면 이제 마감되고 그대로 쭉 1년 동안 갈 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1학기 내신 끝나죠. 1학기 내신은 원장님 해주지 않고 내신 기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너희 학교와 출판사에 맞게끔 우리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은 7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할 겁니다. 내신 기간에는 이해됐죠? 또 하나 내신 끝나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냥 돌아와야 돼, 테스트를 해야 돼. 또 레벨반입니다. 저희는 봄, 여름, 가을 4계절이거든요. 4시즌이에요. 근데 우리는 겨울반이니까 겨울반이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좀 머리가 좀 있다는 뜻인 거예요. 봄반도 있고 여름반도 있고 가을 겨울이 있고 봄반도 못 들어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미통과가 한 30%는 돼요. 그러니까 봄도 못 들어와요. 같은 중3인데. 그래서 걔들 한 2개월 동안 딴 데서 공부하고 올라와야 돼서 간신히 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우리가 겨울이라고 우쭈쭈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돌아올 때 또 테스트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때 또 가을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등급이 안 나오면. 이랬죠? 그러다가 다시 또 최소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고 2개월에 한 번씩은 테스트를 볼 겁니다. 이랬습니까? 그런 4개 국어의 시스템이라고 하고 원장님 같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만났을 때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너희들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지각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지각하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9시 10분 전에 오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장님이 한 1시간 전이나 최소 30분 전에 나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랬죠?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왜 만났지 얘들아? 오우 똘똘하다. 왜 만났다고요? 이해력 향상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해력 향상하는 방법 아십니까? 지금도 국어 이해력은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이해력의 목표가 어디니?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니 이해력은? 어디서?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 내 1등급이 몇 명이죠? 4%니까 200명이면 4% 얼마예요? 8명. 300명 전교 300명에서 4%면 12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등 안에 들어야 돼. 국어가 300명 중에 내 국어가 10등 안에 들어야 그게 내신 1등급인데 지금은 내신 1등급이 되게 쉽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너희는 A가 몇 명인지 알죠? 300명 중에 A 받는 90점 이상이 150명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300명 중에 A가 90점 이상이 150명인 거니까 50%거든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랑 알죠? 다 들어봤죠, 엄마한테? 4%가 그게 현실적으로 8등이나 10등을 해야지 1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하고 중3 때 이렇게 힘들게 아침에 오는 건 그 10등 안에 들고 싶어서 온다고 보면 맞겠죠. 이렇게 중3 때 1년 동안 먼저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뭐 28등? 뭐 45등만 해도 3등급이에요, 3등급. 40등 해도 3등급이에요, 이게. 40등도 잘한 거잖아. 300명에서 40등 잘한 거잖아. 근데 그게 3등급이면 내신 3등급 따면 대학 갈 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3등급 대학 가려면 다 경기도 수도권이거든요, 벌써. 너네가 이렇게 왔다라는 건 수도권 가려고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도권에는 의대를 가려면 모를까.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중3이지만 원장님은 예비고1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갈 거고, 우리가 원장님이 너희를 맡은 이상, 너희가 아주 내년에 예비고1 올라갔을 때는 어느 고등학교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신도 1등급 나와야 되고, 수능 모의고사도 1등급 나오게끔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동의하신 분이 여기 왔겠죠. 맞죠? 그래서 아닌데 어머니 가라고 갔는데요. 그냥 시험 보니까 겨울이라서 그냥 들어온 건데요. 하지만 원장님은 이 반을 그렇게 알고 가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또 우리 자 저번 주에 이해력이 올라갔나요? 일주일 동안 이해력 올라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움찔? 움찔? 빨리 다 손 들어, 다 손 들어, 빨리 다 손 들어. 너손 들어, 빨리. 손 들어, 이렇게 손 들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동안 이해력이 안 올라가면 다음 일주일 동안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앞에 안 올라가도 올라갔다 손 들으라고. 이게 목적이라고. 그럼 다음 주에는 좀 다음 주 만났을 때는 이해력이 좀 이만큼 올라갔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안 올라가면 우리 왜 만나? 0.1%라도 올라갔었어야죠. 어떤 걸로 통해서 수업을 듣고 과제 해오고 이런 걸 통해서 이해력은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독서로, 문학으로, 현대시로, 소설로, 수필로, 경제지문으로, 기술지문으로, 인문지문으로, 문법은요. 이 전반적인 국어에 관련된 것들이 일주일 동안 쥐똥만큼은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은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기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력 향상에 의해서 간다. 근데 이해력 향상의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일반 고등학교 니네 갔을 때 그 3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이해력. 모의고사는 전국 40만 명 중에서 내가 한 2,000등 안에 드는 이해력. 전국 40만 명 중에서 내가 2,000등 안에 들겠다. 그러니까 40만 명의 4%는 얼마야? 한 16,000명 됩니다. 16,000명. 그러니까 만등 안에 드시면 1등급이에요. 전국에서 만등. 전국 이해력 만등. 네 또래에서. 전국은 만등. 니네 학교에서는 10등입니다. 됐죠? 이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부터 갈게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폈지? 폈니? 여기. 자, 설왕설래가 뭡니까? 여러 말이 오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한자 성어를 지금 빨리빨리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설왕설래. 말이 오고 가는 걸 설왕설래한다. 이구동성 뭡니까? 같은 목소리라는 거. 아주 빨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력 향상의 첫 번째가 뭐죠? 이해력 향상하고 싶죠? 네. 향상하는 방법 1번이 뭡니까? 어휘력입니다. 자, 이해력 향상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원장님은 이해력 향상만 20년 이상, 25년째 연구하는 원장이야. 평생 내 꿈이 이해력 향상시키는 게 내 꿈이라서 이해력 향상만 20년 넘게도 연구하는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사교 원장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휘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휘력을 아주 빠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구동성 알죠? 이실직고가 뭡니까? 사실대로 말하라. 이실직고하라. 이거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이런 방구라는 것은 한마디 말과 반구절인가 아주 짧은 말을 이런 반구도 없이 떠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런 반구도 없이. 됐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마치 한마디에 딱 거절했다. 자문자답 별표 친다. 자기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 자문자답은 문학에 자주 나옵니다. 자문자답은. 됐죠? 자화자찬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칭찬하는 걸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가다망설 별표 쳐야겠죠. 이거 어렵죠 이거? 거리나 사람들 사이 떠도는 소문인데 여기 혹시 동산고 갈 사람 있니? 안산 동산고? 동산고 애들 여기 부천에서 몇 명 가거든요. 가끔 1년에 한 3명 정도는 동산고 가요. 성남외고는 부천에서 한 1년에 5명 정도는 가고요. 그러니까 너희도 자사고 갈지 특목고 갈지 일반고 갈지 모르겠지만 동산고에 일단 다 원장이 가르치는데 안산 동산고 좋은 학교잖니? 안산 동산고에서 미달이에요? 미달? 미달이에요. 한 명이 부족하대. 그럼 다 붙습니다. 지원하면. 근데 똘똘하기 맞아요. 근데 똘똘하기 많지만 미달이에요. 그 안산 동산고는 그렇게 중간 고1, 고2 때 내신이 다 한자 성어예요. 거기는 동산고 국어 선생님은 한자 성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고1, 고2, 고3 다 있거든 동산고. 그렇게 한자 성어를 많이 외워요. 일반고는 다 한자 성어 별로 안 나오는데 걔는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온다. 가담항설 거리는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이라고 한다. 자, 도청도설 이거 안 해도 되고요. 유언비어 뭔지 알죠? 그냥 빨리빨리 해주는 거야. 넘긴다. 자, 여기도 어휘죠. 농단이라는 건 뭡니까? 간사한 수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농단. 이 농단 어디서 많이 들었니 너희들? 국정농단. 누가 잡혔어 이거? 최순실. 박근혜 촛불집회 할 때 최순실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가 무슨 제목이야? 국정농단 제목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단발마가 뭡니까? 숨이 끊어질 때 짧은 병, 죽을 때 비명이 단발마를 외치면 막 소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막 이럴 때 단발마로 팍 이런 얘기인 거고. 단상이라는 것은 단편적 생각이죠. 어떤 단상이 떠올랐어. 이 단상이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단상도 있지만 지금 이 단상은 단편적인 생각. 됐습니까? 그다음 단언하건대 딱 잘라 말하건대 단언. 단장이라는 것은 이 장이 창자야. 창자. 그래서 이게 애간장이라고 들어봤니? 애간장? 애간장이 뭐냐면 창자와 간 이걸 엄마가 니네가 말썽 피우면 가출하면은 너 때문에 애간장이 끊어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이쪽 나는 거야. 창자, 간, 장. 그래서 단장, 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맹장 터졌을 때.
단죄하다, 단행하다, 엄단하다. 됐습니까? 다 이 정도 어휘력이 있지요? 그 다음 교리라는 것은 종교의 기본 이론을 교리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준다. 그러니까 원래 어휘 설명 안 하거든 선생님이. 그래도 어휘력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어휘 말고 너희는 한 10,000개에서 20,000개의 어휘를 중학교 3학년 때 습득해야 되는 거. 너희가 알고 있는 어휘에서 좀 더 고급적인 어휘를 많이 가져가자. 그래서 교범, 모범이라는 거고 교지를 내렸다라는 건 자 교지 중요한 거죠. 임금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교지란 단어는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임금이 내린 명령을 교지를 내렸다. 됐습니까? 얘들아 지금 이거 떠올리고 있죠 어휘력. 지금 말고는 어휘력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의미를 떠올린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해서 잠깐만 노트 줬죠? 왜 거기다가 쓰라고 하냐면 얘들아 안녕 내 얼굴 나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얼굴 뺀 거야. 원장님 하고 있는 그냥 화면 판사야. 이런 거 많이 봤지? 안녕. 이게 좀 이기는 게 나 안 나? 안 나? 아, 너는 상관없지? 자 간다. 자, 그 노트 있죠 노트.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항상 이름 쓰시고 원장님이 얘기하는 국어적인 방법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책에다 정리를 하자니 니네 저 책 다시 안 보거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다 적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거기다가 우리는 이해력을 향상시키려고 왔다 이런 걸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날짜 쓰시고 0211 2월 20일이라고 쓰시고 오늘 배운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 항상 쓰시고 쳐다보고 나중에 또 가져오시고. 알겠죠? 다음에 안 갖고 오면 1,000원 그거 쓰세요. 1,000원짜리라고. 1,000원. 그러니까 그만큼 갖고 다니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력 향상인 것이다. 이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수많은 어휘력을 쌓을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어휘력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와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너희가 이런 어휘력을 문학적인 거, 독서적인 것들, 문법적인 어휘력들을 우리 1년 동안 고3 때까지 쓰는 어휘력을 우리 중3 1년 안에 다 집어넣고 올려보낼 거예요. 원장님은. 시간 충분하니까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너희는 나한테 이거 배우러 온 거예요 지금. 이거 배우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어휘력 하는 것이고 그 어휘는 나다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해력을 향상하려면 쓰세요. 의미를 항상 빠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리는 것. 무엇을? 의미를 빠르게 의미 빠떠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말이야. 의미를 빠르게 떠올리는 아이가 이해력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떠올려야지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의미가 머릿속으로 아주 빠르게 느려야 돼 빨라야 돼. 그게 아주 빨라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떠올리는 작업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추상적이지만 이 얘기는 원장님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우린 이것 때문에 만났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들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중에 여기 있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의미를 빠르게 떠올릴 수 있겠니? 내가 교지가 뭐라고 해서 교지를 내렸다. 뭐라고? 임금의 명령. 이렇게 됐습니까? 가담항설이 뭐야? 가담항설. 일반적인 마을에 그냥 일반 사람이 떠돌리는 소문들. 자 의미 떠오르니? 그래 그게 국어인 겁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교화를 시켰다라는 건 좋은 방법 나갔다. 포교라는 건 종교를 전파하는 걸 포교라고 하죠. 끝. 넘긴다. 그래서 원래 이거 쏘는 사람 손 들어봐. 숙제했었죠. 이게 잘했습니다. 처음 온 친구들은 다음 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왔던 애들이야, 얘네들은 1주차에. 자, 그다음 자 속담 됐죠? 자, 여기 이게 문학 용어라고 하거든. 이거 뭐라고 여기 쓰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자, 이거와 관련돼서 선생님 또 오늘 얘들아 처음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교재를 줄 건데 자, 저번에 문법 교재 받은 사람 받았었죠? 안 받았었나? 너만 받았구나. 그치? 자, 이거 줄게요. 자, 안녕 얘들아. 이게 지금 뭐냐면 또 신규생이 또 들어오니까 그때 보강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 문법 개념어 보자. 짠. 보이죠? 문학 개념어. 짠. 이게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원장님이 직접 찍고 있는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현강도 있지만 이해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특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개를 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를 집에서 월화수목금에 듣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듣는데 아주 조금씩 듣게 할 거예요. 이걸 많이 듣게 하지 않고 하루에 한 강씩만 듣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뭐 문법부터 듣자. 하루에 한 강씩. 이거 다 들으면 요거 들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들은 다음에 현대시 들을 거고 고전시 이렇게 네 가지의 특강이 있는데 고1은 이거를 하루에 네 개를 다 들어. 지금. 왜 당장 내신이니까. 너희는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이 책부터 하루에 한 강씩 듣기. 그럼 16일 걸려요. 16일. 그러면 요거 하루에 한 강씩 듣기.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 줄게요. 주고 듣는 링크는 너희들 카톡방에 줄 테니까 거기까지 니네가 저걸 들어오면 저거는 고3 때까지 쓰이는 거라서 지금 하루에 한 강씩은 들어줄 수 있죠? 하루에 한 강씩은 듣자. 하루에 한 강. 하루에 한 강 들을 수 있어. 갑니다. 그래서 자, 시상, 시에 대한 감정, 사상 감정을 시상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시상이 떠올랐다. 시에 대한 생각, 시에 대한 생각을 시상이라고 한다. 시상의 구체화가 뭡니까? 구체화라는 것은 추상적인 시상이죠. 시에 대한 생각 뭐가 있겠니 얘들아? 나는 인간 소외를 어떻게 할까?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이별이라는 것은 이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단어는 뭐죠? 추상적이란 뭐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걸 추상적인 단어라고 그래요. 다시 추상적이란 같은 말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관념적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니? 추상적은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시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얘기하는 것을 시상의 구체화라고 한다.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적자 얘들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합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따라봐 뭐라고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뭘로 표현하지? 이번에 발렌타인데이에서 초콜릿이죠. 걔네가 그걸 이제 우리 상술로 만든 거죠.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전달할 때 야 나 사랑해.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초콜릿을 줘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추상적 관념인 사랑을 구체적 사물인 초콜릿으로 대표하는 게 발렌타인데이인 거죠. 언제니? 2월 14일이니?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야?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야? 여자가 남자한테. 아니지.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니 남자가 여자니? 여자가 남자인데. 아 여자가 남자야? 그럼 내가 받는 날이야? 그럼 기대할게. 기다려요. 근데. 내가 받는 거야?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주는 거니? 네. 그럼 내가 나는 발렌타인 하면 무조건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줄 알고 막 초콜릿 사가지고 와이프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이거 왜 줘? 나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기념일을. 그러면 남자가 받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화이트데이가 토요일이 아니고. 오케이. 자 시상의 전환이 뭐냐면 부정이 긍정으로 긍정이 부정으로 가는 걸 시상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 이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것을 시상의 뭐라고 한다고요? 전환. 얘들아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문학 어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학 어휘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 문학 개념을 하고 했지. 왜 개념이라고 하는지 아니? 어휘와 개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나이키 모자 멋있다 너. 어휘와 개념 차이가 뭔지 아니? 어휘는 혼자 보고도 이해가 되는 단어는 어휘라고 하고 개념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잘 되는 걸 개념어라고 그래요. 니네 수학 이론 그거 뭐라고 그래? 수학 이론이라고 그래? 수학 개념이라고 그래? 개념. 수학 맨날 개념 하잖아. 왜? 수학 선생님한테 그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건 그러니까 니네 영어 개념이라고 그래? 영어 어휘라고 그래? 영단어라고 그래? 영어 개념이라고 그래? 영단어라고 하죠. 그거는 혼자 읽으면 외워지는 걸 영단어인 거예요. 만약 영어 단어가 설명을 들어야 알면 영어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 문법도 어휘라고 그래? 문법 개념어라고 그래? 그 문법도 개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문학도 이게 문학 어휘야 문학 개념어야. 그래서 문학 개념어야. 그래서 좀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이 강의를 지금 듣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 문학 개념을 이 책으로 또 설명해 줘요. 그러면 문학을 잘하는 겁니다. 문학을 잘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문학을 이해를 잘한다 뜻인 거죠. 오케이. 진짜 중요한 건 문학 이해도 좋지만 너희는 문법 이해, 문학 이해 다음에 뭘 잘해야 돼? 독서 이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간다. 오늘 이해란 말 내가 몇 번 했니 벌써? 한 100번 했죠? 이해란 단어를 내가 100번 얘기해. 100번. 간다 또. 자, 순행적 구성이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순행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흐르는 걸 순행이라고 하죠. 이 순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한자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추보식 구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추보. 적으세요. 이거를 이제 공책에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 적어도 되고. 그다음 역순행 별표 쳐야 되겠죠? 역순행 뭡니까?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거니까 이것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을 역순행이라고 하죠. 현재에서 과거로 가거나 야 이것도 응용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 거 얘들아?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도 얘도 역순행인 거죠. 현재에다가 과거 가는 것도 역순행이지만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도 역순행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시선의 이동 뭐겠어? 원경, 근경. 원경이 어디야? 원경이 뭐야? 원경은 먼 경치. 근경은 가까울 경치.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거나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는 것은 시선의 이동이라고 얘기한다. 일단 들어. 자, 그다음 기승전결이 뭐냐면 기승전결은 이런 거죠. 쭉 올라가 내려가는 걸 기승전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승 맨 꼭대기가 전 마지막이 결 이렇게 나가는 걸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수미상관이 뭐죠? 수미상관은 머리수와 꼬리미겠죠. 그래서 시의 맨 첫 줄과 시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 요거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다 들어봤죠 이런 거? 오케이. 그다음 선경우정을 뭐라고 하죠? 선경우정을 먼저 경치를 묘사한 후에 나중에 정서가 뭡니까? 정서가 감정이죠. 감정. 정서는 감정인 거야. 그래서 선경후정 경치 먼저 정서 나중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적으세요. 외부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나중에 감정이 드러날 때 외부적 상황 먼저 나중에 감정 선경후정이라고 하고 지금 너희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요만큼이 다 뭐냐면 이게 시상 전개 방식 용어예요. 시상 전개 방식. 시를 전개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그냥 어휘 많이 쌓는 거죠. 문학 개념을 쌓는 건데 이거 나중에 또 저기서 또 설명합니다. 이거. 근데 완벽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점층적이라는 건 뭐죠? 점층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층은 강하거나 점점 길어지는 것, 점점 길어지거나 점점 강해지는 것. 이것을 점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고 해서 길어지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점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박명수가 있잖아. 야야야야 이렇게 소리 크게 하는 것 또한 점층인 거예요. 그러면 점층의 반대말이 뭐죠? 점층의 반대말? 점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점강은 이거의 반대겠죠. 점점점 짧아지거나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점강이라고 한다. 마스크가 조금 더 가벼운 걸로 써야 돼. 알겠습니까? 자, 점강이 뭐라고요? 자, 의미 떠올리자. 자,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 복습. 떠올려봐. 이제 앞으로 중3, 고1, 고2, 고3 수능 때까지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이런 개념어를 머릿속으로 몇 초 안에 0.1초 안에 떠올 수 있나요? 몇 초? 0.1초. 그런 게 이제 이해력인 거예요. 맞아요. 잘하면서 왜 그래? 자, 이것도 고전어이죠. 예, 수양산. 백이숙제가 죽은 산인데 이 수양산이 이제 백이숙제가 누군지 아니 얘들아? 이거 백이숙제가? 중국에서 고사리 먹다가 죽은 애들이야. 백이숙제가. 이거 기억해야 돼. 백이숙제. 백이숙제 뭐냐면 백이숙제의 친구가 왕이 됐는데 왕이 어떻게 되면 원래 왕을 내리고 백이숙의 친구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원래 있던 왕을 내리고 백이숙의 친구가 왕이 됐어. 이성계처럼. 근데 백이숙제는 친구야. 이 역성혁명 일으키는 왕이 야 백이야 숙제야 나 왕 됐어. 나 좀 도와줘. 내 옆에 있으면 너희는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라고 했겠지. 그때 백이숙제가 어떻게 했을까? 하늘에는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역성혁명한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너를 도와주지 않고 수양산에 숨어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을 거야 라고 한 거야. 물하고 고사리만 먹다가 굶어 죽은 사람들이 백이와 숙제야. 숙제, 홈워크.
농담이야. 그러니 이 둘은 뭘 상징해요? 뭘 상징해? 지조와 절개의 상징 중국 인물인 거예요. 그런 백이숙제니까 우리나라 작가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맨날 시 쓰고 뭐 할 때 이제 누구 나와? 백이숙제가 자꾸 언급이 돼요. 언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백이숙제가 누구라고요? 지조, 절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사람이 수양산이고, 자, 이제라는 것도 백이숙제를 줄여서 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가 얘야. 백이숙제를 줄인 말이야. 그럼 얘도 이거겠죠? 그다음 채미가 뭐냐면 고사리 이렇게 먹는 걸 채미라고 하고요. 원루가 뭐냐면 원통 흘린 눈물을 원루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원자가 원통할 원자라는 거 알아야 되죠. 그다음 주야불식은 밤낮 쉬지 않다. 위국 충성하다. 독약청청하라는 건 홀로 푸르다. 독약청청도 약간 지주절개 같은 사람인 거겠죠. 충신. 황국화가 뭔지 아니? 니네 이거 아니? 자, 니네 지금 첫 번째 시간이니까 문학이해 얘기하는 겁니다. 문학이해인데 문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빨간색 갑니다. 빨간색 간다. 문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뭐니? 뿌이가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2차 속성이란 말을 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몇 차 속성? 2차. 그러면 2차가 아니고 뭐 처음에 뭐가 있겠어요? 1차가 있겠죠. 어떤 단어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씨 이렇게 써도 되니? 너희는 이제 이런 거를 여기다 써도 되지만 내가 아까 노트에다 쓰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교재에다 쓰면은 이 교재 너희가 다시 안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남는 건 노트라서 노트에다 적는 습관 가지면 더 좋아요. 다시 한번 니네가 2월달 이 교재 집에서 꽂아놓고 다시 안 들춰보는 사람, 6개월 전 교재 들춰보는 사람 없어. 니네 안 써 이거. 그래서 선생님 노트를 다시 또 준 거예요. 이해됐죠? 노트는 남겠지. 저는 내 노트 다음 주에 난 2명이 안 갖고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2,000원을 벌겠죠 내가. 갖고 오세요. 아니면 저 노트를 저 교재 사이다 끼고 다니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교재에다 쓰면 교재 안 쳐다보니까. 자, 문학을 이해를 할 때, 시를 이해를 할 때 항상 어떤 시어가 있으면 얘의 의미를, 아까 내가 의미 또 기억나니 얘들아? 이거죠? 의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해입니다. 그럴 때 시어의 의미를 떠올리고 싶죠? 네. 근데 시어의 의미는 1차적 의미와 2차적 속성 의미로 나뉩니다. example. 야, 국화란 시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1차적 의미는 뭐예요? 이거죠. 근데 꽃이라고 의미를 떠올렸잖니? 근데 얘는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가 더 나가야 되는 게 얘가 실제 이해인 거예요. 문학은 이건 문학 이해의 대원칙입니다. 문학 이해의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 한 1년 내내 대학 갈 때까지 얘기하지. 그러면 이 2차적 속성 의미는 뭐겠습니까? 국화가 뭔지 아는 사람. 국화 2차. 그가 함축하고 있고 혹은 이걸 내포하고 있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혹은 속에 있는 성질 혹은 상징하고 있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내포하고 있다, 함축하고 있다, 속성이다, 상징이다가 다 같은 2차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화의 2차 속성 뭔지 아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성숙이에요. 성숙한 의미의 꽃이고요. 계절적으로는 가을을 의미해요. 다른 꽃들은 봄이거든. 국화는 가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뭘까요?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게 국화예요 이게. 그러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어에서 국화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를 거야? 국화다. 꽃. 여기까지 멈추면 이해력이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문학이가 안 좋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국화하는 순간 뭐 나와야 돼? 가을, 성숙함, 지조절개. 이게 몇 초 안에 떠올라야 돼? 몇 초 안에? 0.1초 안에 떠오르는 아이가? 그게 문학 이해를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선생님하고 30분 지났는데 어떻게 용어 한 몇 개 외웠어 지금? 한 30개 외웠죠. 아주 빠르게. 외운 건 아니지만 30개 떠올립니까? 그래, 그게 이제 이해력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됐니?
또 하나 얘기해 줄게. 그러면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 뭔지 아니? 지조절개 나타내는 단어가 쭉 적어줄게. 기억해라. 뭐 있어? 아까 누구였어? 아까 누구? 배기하고 숙제죠. 그다음 국화죠. 그래서 매, 난, 국, 죽, 송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는 뭐야? 매는 매화꽃, 나는 난초, 국은 국화, 죽은 대나무, 송은 소나무. 얘네는 다 이거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지조절개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이게 지조절개는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얘네들은 구체적 사물인 거고요, 자연물인 거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어이구 잘 필기한다. 그래서 노트에다 필기하고 지금 적고 계신 것은 고3 수능 당일날도 알아야 할, 떠올려야 할 개념들을 지금 원장님한테 지금부터 적는 겁니다. 오늘 이런 페이지가 한 5페이지, 10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어. 이따 문법도 여기다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들춰봐야 되는 거죠. 안 까면 안 잊어. 선생님 저 한 번 들은 건 안 잊어먹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지만 우리 항상 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쳐다보고 하면서 다음번에 잘 떠오르는 아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검은색도 쓰지만 빨간색으로 해서 이청원 선생님이 어록을 줘요. 어록을. 주옥 같은 어록을. 이해력 향상에 대한 비법들, 훈련 방법 그런 것도 색깔 바꿔서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제 이런 거 우리가 2월달 한 달 내내 원장하고 그 수업하는 스타일을 아니 뭐 원장님은 국어만 25년 했는데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막 알려주려고 하니까 막 정신 없겠지만 나중에 괜찮을 겁니다. 원장님 20년 넘게 연구한 국어를 너희들한테 1년 뭐 10개월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뭐 다른 학원 가라는 게 아니고 다른 선생한테 가라고. 알겠지? 알겠지? 자 갑니다. 그래서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국화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라 황국화 노란국화 이게 잘못 나는 이 사람은 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황국화 노란국화 몇 차 뜻을 몇 차만 얘기했어 지금 1차 얘기한 거잖아. 아, 요 저자는 내가 쓴 건 아니야. 아, 문학을 이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희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 지조, 절개, 가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1차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어휘 쓴 사람은. 그다음 옥당이 어디냐면 홍문관인데 옥당은 그러니까 왕의 자문 기관인 겁니다. 똘똘한 사람들인 거. 그러니까 세종 때는 집현전 같은 거예요. 그 옥당, 홍문관, 옥당. 그러니까 젊은 지식인들을 옥당에 있다. 홍문관. 도리는 뭐냐면 복숭아가 오약꽃인데, 얘네들은 약간 좀 그냥 매와 단 지조절개가 없는 꽃들을 얘기합니다. 그 간신이 간신입니다. 간신배. 국화가 싫어하는 꽃입니다. 얘네들. 자, 이것도 써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다음 주에 또 써와 뒤에 거. 됐죠? 그래서 원래는 자, 요거 시조인데 얘들아. 자, 이 시조는 원래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고전 시가 특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시조를 가르쳐 주지만 일단 여기 있는 시조 한번 아주 빠르게 선생님 얘기할 테니까는 간단하게 읽고 가자. 원래 너희가 읽어야 되는데 시작. 자, 수양산. 이거는 수양산이고 수양대군이지 얘들아. 그 1번은 수양산이고 2번은 수양대군이야. 의미가 갈래.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얘들아? 중의적 해석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준다. 중의적 해석.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가 뭐였죠? 배기와 숙제니까는 뭐였어 이건? 지소, 절개 이렇게 의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의미를 떠올리는 건데 지금은 너희가 의미를 스스로 못 떠올리니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미를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냐면 국어도 가르치지만 이해력 향상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막 이해력 향상 방법은 빨간색으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를 한탄한대. 이상하지? 왜 한탄하지? 누가? 성산문 누굽니까 이거? 사육신이죠. 사육신. 굶주려, 굶어 죽으련 등 채미가 뭐죠? 고사리 뜯어먹어도 되겠는가? 안 된다.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그래? 설의법이라고 하죠. 설의법이 뭐죠? 답을 알면서 답을 아는데 모르는 채 강조하려고
의문 물어보는 것을 서리법이라고 하죠.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진짜 질문법인데 알면서도 강조하려고 하는 이거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한다. 들어봤죠? 아 근데 얘들아 들어봤죠 했는데 저번에 한 명 삐져가 나갔어요. 들어봤지? 알지? 했더니 다른 애들 다 안다고 했어. 그러니까 니네 1년 뒤면 니네 엄청나게 그거 좋아져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니네 1년 선배지. 알지? 넘어간다? 엄마가 다 일렀어. 엄마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안다고 하고 애들도 안다고 끄덕해서 넘어가서 재수없어. 나갔어. 다른 선생한테 넘어갔어. 그 내가 알지? 넘어간다 하면 안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얘들아? 혹시 여기서 또 알지? 그럼 또 몰라 하지 않고 그냥 하지만 또 집에 가서 엄마 나 몰랐는데 선생이 안다고 뻥쳐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오해하지 말라고. 난 모르는데 지금 너희 다 눈빛은 다 아는 눈빛이야. 다 아는 척하는 눈빛이야. 이게 서리법이야 이거. 그러니까 몰라도 나랑 계속 얘기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일르지 마. 알겠지? 일러가지고 한 명 나갔어요. 딴 선생 넘어갔어. 그래서 원장 수업 안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걔 한 명 빠졌어. 그래서 걔 빠지면 괜찮아. 원장님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은 대기자가 있어요. 그 15명 마감되면 대기자 들어옵니다. 여기. 자, 푸세 것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났나니? 누구 땅에 났을까? 독재자 수양대군 땅에 났으니 수양대군 땅에서 난 건 난 절대 안 먹겠다. 그러면 백이숙제가 더 지주절개야. 성산문이 누가 이겼어 이거? 성산문이 승이란 뜻인 거예요. 더 독한 지주절개. 성산문. 넘긴다. 수양산 내린물이 이제의 원루 백이숙제의 원통한 눈물이 되어서 주야불씩 밤낮 쉬지 않고 여울여울 흘러내리는 뜻은 지금의 위국 충성을 못내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홍익환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양대군에 나타난 것이 원루다. 왜 우리 뺏겼다 뭐 이런 뜻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거 봐보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인데 송이다. 송이 뭐야 이거? 소나무지. 소나무 뭐야 이거? 지조 절개. 그래서 백설이 만공건 할 때는 백수 세모칩니다. 세모. 백설은 뭐냐면 간신이에요. 간신. 그러니까 이 백설은 눈이죠. 눈. 눈의 2차 속성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눈. 이 눈의 1차는 뭔지 알 거 아니야. 설명 안 할게. 눈의 2차 한번 적어볼까 우리? 뭐 있을까? 생명. 눈은 순수. 눈은 하이안. 눈은 깨끗. 좋은 거죠 다 이거. 근데 눈에 안 좋은 게 뭐 있을까? 긍정견. 똥배기는 긍정정이라고 한다 얘들아. 이 세문 앞으로 부정이라고 한다. 부정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2차. 눈의 부정 불러봐. 눈의 부정. 하나 3명씩 불러봐. 한 명씩. 눈은 간신배로 되게 많이 나와요. 간신배로. 지금도 간신배야. 백설 간신배야. 또 눈은 뭘까요? 눈은 장애물이죠. 와, 눈 내려 너무 좋다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야. 눈 오면 우리 아버지 택시 운전사 우리 아버지 그날 하루 공치거나 사고 나요. 누구에게 눈은 동심이지만 강아지한테는 누구에게는 그 엄청난 장애물이 돼요. 또는 눈은 뭐죠? 엄청난 시련 나와요. 눈은 독재예요. 눈은 엄청난 추위죠. 눈은 또 겨울이죠. 뭐 이렇게. 자, 어때? 이게 눈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1차는 얘기 안 한다. 1차는 뭐냐면 뭐 수증기가 응결돼 가지고 온도 차이에서 수증기가 응결돼 가지고 내리는 뭐 그거는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눈이고 그걸 안 하고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고 문학에서는 눈은 이렇게 있고 이런 거를 빨리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문학 이해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문학. 지금 독서하는 시간 아니죠? 문학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문학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문법 이해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는 독서 이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세 파트는 문학, 문법, 독서라서 한 시간이 그쪽 이해인 거예요. 첫 시간은 문학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문학 이해는 이렇게 하는 거다. 다 적었니? 다음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백설이 간신배인 거예요. 내가 잘하지 선생님. 잘 쓰지 글씨. 이거 못 쓰는 사람 많아 얘들아.
자, 백설 간신배가 세상을 가득 찰 때 나는 거기서 대조적으로 독야청청하리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개는 대비입니다. 대비. 대조 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간다. 자, 풍상은 바람과 설이죠. 바람과 설이도 바람과 설이라고 봐야 돼. 얘 2차 속성이 떠올려야 돼. 이거죠. 그럼 바람과 설이가 뭘까요? 추위. 추위도 맞지만 얘도 실현이에요. 간신배고요. 간신이 간신. 바람과 설이 뭐라고요? 간신. 이 석거치연 날에 간신배가 많은 날에 갓 피어온 황국화를, 황국화는 뭐야? 지조 절개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 황국화는 충신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충신한테. 금분 좋은 화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냈죠. 누가 보냈겠니 얘들아? 이거를. 옥당은 신하들이 있는 거거든. 젊은 신하 충신들이 있는 거거든. 여기 누가 보냈을까? 이거 누가 보냈을까? 임금이 보낸 거야. 임금이 아 짜증나. 우리 조정에 이렇게 풍상이 많아. 안 되겠다. 우리 홍문관에 충신 젊은 신하들이 있으니 내가 너희를 충신하라고 황국화를 상징 매개물로 보낸 거예요. 내 맘 알지? 가서 야 니네 지주를 지켜. 말로 하면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황국화를 슬쩍 보내는 거야. 내가 보내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지 얘들아? 이런 느낌인 거야. 홍문관 애들은 왜 나한테 꽃을 보내지? 꽃을 보내지?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걔는 문학을 못하는 애들이야. 황국화를 보내셨네. 임금님 나에게 지조 절개를 지키라는 의미겠구나. 해야 문학으로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겠니? 나 물 주기 싫은데 왜 황국화 보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문학을 잘해야 돼. 그래서 보내오니 도리야. 이거 도리가 간신이야 간신. 꽃인 채 하지 마라. 너희도 충신인 채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야. 황국화와 도리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님의 뜻을 알았다. 임금의 뜻을 알겠다. 무슨 말이야? 너희도 충신이 되거라. 그런 뜻의 작품인 겁니다. 됐나요? 자, 지금은 너희는 이걸 아주 빠르게 함으로써 뭐가 나아졌어요 지금? 나아졌다 그래. 뭐가? 문학 이해가, 국어 이해가, 문학 중에 무슨 이해가? 고전 시조 이해력이 빨리 0.1% 나아졌을까? 나아졌다 그래. 안 나아졌다고 하면 제가 설명하기 선생님이 헛수고야 헛수고. 니네가 안 나아졌다고 하면 난 왜 이렇게 목소리 듣고 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나아졌다 그래. 빨리 끄덕끄덕 빨리 끄덕. 빨리 끄덕여. 알겠지? 안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한테 힘을 달라고. 니네가 안 나아졌어요 이러면 내 목이 아프잖아. 빨리 나아졌다 그래.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나아져야 되고 나아지겠지 설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아지겠지. 됐지? 간다. 자, 이거 너희가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야. 됐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원래 이거 설명 안 해주는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단어들이 너무 좋고 너희가 혼자 하여야 되는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해준 겁니다. 자, 몇 페이지니 여기? 2주차. 그죠? 자, 이제 문학 개념은 또 들어갑니다. 문학 개념인데 아까 좀 했지만 여기서 또 할게요. 자, 갑니다. 오늘 자, 저 문학 용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휘력이야, 어휘력. 자, 갑니다. 시작. 구도적 태도. 동글배 친다. 동글뱅이 친다. 별표. 구도가 뭐니? 자, 아까 뭐죠? 우리 왜 만났습니까? 이해력이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그 대상은 문학이에요. 문학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문학 개념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열람 목 터지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해력이라는 건 뭐다? 두 가지. 첫 번째, 엄청난 내가 모르는 어휘력을 습득할 거예요. 이건 전쟁으로 말하면 총알이죠. 총알. 전쟁으로 말하면 총알이란 뜻인 거예요. 총알이 있어야 전쟁 나가서 이기죠. 그런데 이 총알만 있다고 이 전쟁이 이기는 건 아니죠. 비유하자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총알이 제일 많았지만 미국은 졌어요. 무기는 100배가 더 베트콩보다 100배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미국은 졌어요. 베트남 전쟁 때. 그러니까 총알이 있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 있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비유 멋있지 않냐? 자화자찬했다. 됐니? 자, 총알 말고 뭐 있어야 돼? 총알이 일단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떠올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머리로 떠올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까 배운 거, 지금까지 배운 거 의미 잘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의미를 떠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 얘들아 100번 넘게 해.
끊임없이 너희들은 나한테 저렇게 이해를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그거야. 우리가 뭐 만난 이유가 그거야. 자, 갑니다. 구도가 뭐야? 구도가 도를 구한다예요. 이게. 그럼 이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것을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 원래 구도는 너희가 그냥 정화수라고 있죠. 정화수. 왜 옛날 엄마들 할머니들은 깨끗한 물 떠놓고 나무 밑에다 놓고 정화수 밑에서 기도했다는 거 들었니? 이건 민속 신앙이죠. 무속 신앙. 지금은 어디서 구도하니? 절, 교회, 성당, 일요일 날 그 구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구도입니다. 끝. 종교적 깨달음 구도라고 한다. 이 구도를 잘 모르는 친구 많아서 설명한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간다. 의지. 자, 의지라는 것은 자, 기여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의지. 주로 뭐 있니 얘들아? 극복 의지니까 이거는 긍정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지금 의지가 있는 거야. 토요일 아침에쯤 졸려 뒤지겠고 막 공부하기 싫은데도 대학 가고 싶으니까 되게 중3이 벌써 이렇게 왔다라는 거 니네 목동 대치동 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야 이거. 원래 부천 아이들은 중3 2월 달에 안 와요. 국어학원. 언제 들어와? 야, 지금 중3 고1 있잖니. 예비 고1. 야, 지금 들어와. 지금 2월 달이지. 1년 뒤에 들어와 가지고 내신 개남고예요. 1등급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들어와서 이거 배울래? 지금 먼저 할래? 지금 와가지고 이거 배우면 어이구야 2달 뒤에 바로 시험이야. 걔네들 1년 동안 준비해야지 1등급 백감할 건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뜻인 거야 지금. 알겠죠? 자, 생명에서인데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붙게 홀로 서면 반드시 나는 진정한 나예요. 진정한 나. 이 진정한 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본질적 자라고 합니다. 본질적 자를 만나게 돼.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가 이게 본질적 자죠. 순수한 자를 배우지 못하면 가정한 거죠. 가정. 뭐 한다면. 근데 난 이거 배우고 본질적 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약 못 배우면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는 모래 구덩이에 후회 없는 백골은 뭘 하는지. 백골은 뭐야? 백골 2차. 백골을 하얀 뼈요. 이거 1차지. 2차 뭐야? 오, 잘했다. 죽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차적 소송을 아무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친구는 문학적 이해력이 높은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겨울반에 들어온 거지. 겨울반 안에서도 원장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겨울반 안에서도 원장반은 또 달라요.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1등급 만약에 20명이야. 그럼 반 잘라서 1등급 안에서도 반을 잘라가지고 또 높은 반이 겨울반, 원장 겨울반인 거야.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왜냐면 여기 10명, 15명이니까 나머지는 다 내릴 거고. 이해됐죠? 죽음? 백골을 쪼이리라 무슨 말이야? 난 죽음도 각오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내가 원했던 본질적 자를 못 찾으면 난 죽음도 각오하겠다. 그래서 의지적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만약에 서울대, 연대, 의대를 못 가면 엄마 나 죽어. 물론 죽는 건 아니야.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할게.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도 여기서 원장님이잖아. 나도 이 부천 지역에서 국어 1위 학원이 되려고 백골을 쪼일 정도로 하고 1위 학원 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1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쫓아왔죠 지금. 몰라도 될 새끼야. 아니야 1위 학원이야. 아니 뻥칠 수 없잖아.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쫓아왔어요 지금. 원장님은 내년 내후년에는 꺾을 거예요. 니네가 고3 될 때 내가 야 원장님 이 동네 1타야. 너희도 고3 됐을 때 너희는 대학을 붙고 나는 이 동네 1타가 될 거예요. 내 목표의 목표 의지. 그걸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뜻인 거야. 자, 극복 의지. 됐죠? 이런 거 안 할게 의지.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이겠죠. 긍정적인 거 어떻게 하니? 봐 여기지 뭐. 자, 손을 함께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다 보면 이런 거 다 알지 뭐. 됐죠? 넘긴다. 대결 의지 이런 거 안 해. 근데 뭐 대결 의지인데 여기 나왔던 독이지 독. 이 독이 안 좋은 독이지 원래는. 근데 이 독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 봐라. 독이란 단어도 1차는 넘어갈게요. 2차가 있겠죠.
이 차가 긍정적인 독과 부정적인 독이 있어요. 원래는 독은 원래 부정적이죠. 뭐야 이거? 독은 죽음이잖아요. 어? 살인이고 막 이러잖아 이건. 근데 독의 긍정이 뭘까? 독의 긍정. 독의 긍정 2차 속성이 뭐예요? 이게 도끼죠 도끼. 의지고. 도끼 품었다. 그래서 여기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니까 얘는 긍정적 독의 2차라는 뜻인 거야 이게. 이 정도 이해되지? 한국 사람이 이 정도 이해되지 얘들아? 한국 사람이 이 정도 이해되는 거지. 한국 사람이면. 그래서 자 긍정적 인식 뭐 좋은 거 낙관적 태도 긍정 낙관 얘들아 선생님 너희들 지금 이 정도 머리를 갖고 원장 수업 듣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랑 가면 너희는 반드시 그 동네에서 상원고를 가져간 니네가 1등은 나와야 돼. 왜? 나와의 자존심이거든. 원장 수업 1년 들었는데 네가 고등학교 1년 갔는데 원장님 수업 1년 듣고 저 3등급 됐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이청호 원장의 수업을 나왔는데 그 지금 고1 애들 다 1등급이야 이거. 우리. 그러니까 나도 불안하다고.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 가만 놔두겠니? 이제 숙제해 온 거 보고 테스트 한 거 보면서 계속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내 목표는 그거야. 근데 너희도 그 목표지.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 개고생하고 전 고등학교 때 가서 3등급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 애들 어이가 없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지. 학원비 쏟아는 대신 얘가 3등급 나오면 안 되지. 대신 3등급은 쓸모가 없다니까 이게. 2등급 정도 돼야 인서울 가는 거고. 야, 부천에서는 1.8 나와야 인서울이 아니네. 부천에서는 1.8 나와야 그게 인서울이야. 이게 1등급? 아 전교 몇 등 해야 돼 이거? 1.8 나오려면 전교 10등? 11등을 계속 유지해야지. 그래야 인서울 겨우 간신이가. 이게 1.1 정도 돼야 한양대 가고 1.3 정도야 한양대 가. 1.3 부천 애들이 1.3이라는 건 전교 2, 3등을 3년 내내 했던 애들이 한양대가 밖에 못 갑니다. 전교 1등을 3년 내내 해도 한양대 간다 부천. 가끔 서울대 한 명 가요. 10년에 한 번. 서울대 의대 10년에 한 번 가요 여기. 대신 1.1 1.1 아니 1.1 3년 내내 1.0 10년에 한 번 서울대 의대 나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너희는 엄청나게 해야 돼. 됐죠? 자 달관별표 칩니다. 달관별표. 그러니까 내가 쉬운 건 넘어가는 거 이해하죠? 자 달관이라는 게 뭐냐면 달관이 뭐죠? 이거죠. 집착하지 않는 태도죠. 그러면 어디에 달관하는 거니? 물질의 달관 이렇게 되는 거죠. 속세의 달관 이렇게. 너희는 게임의 달관 뭐 이렇게. PC방의 달관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성에게 달관 이렇게 얘기할 때 달관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관적 태도와 같은 말이 뭐냐면 초월적 태도. 초월 같은 말 초탈이다라고 얘기해요. 초월, 초탈, 달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외우는 거 이따가 선생님은 쉴 때도 1시간 동안 설명한 것들을 다 떠올리고 쉬게 합니다. 의미를 떠올려야 되니까. 됐죠? 넘어간다. 이런 시를 안 할게요 지금. 예찬한 게 뭡니까? 칭찬하고 높이는 거. 칭찬하고 높이는 태도를 예찬적 태도라고 하죠. 가끔 예찬은 뭐냐면 이거 있어. 자연 예찬적 태도. 자연 예찬. 자연 짱 좋아. 이런 걸 때 자연 예찬이라고 한다. 그 다음 동경. 동경이 뭡니까? 그리워하는 거 동경. 그러니까 이런 용어만 잠깐 점검하자. 이런 시들 지금 안 할게요. 자, 동경은 주로 어디 동경 많이 하니 얘들아? 이상향에 관련해 이상향 동경 많이 합니다. 이상향. 이걸 이상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상세계라고 하죠? 자, 빨간색 갑니다. 이건 노트에다 적으면 좋습니다. 이상향을 나타내는 단어들, 이상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줄게요. 너희한테 이상향 어디야? 스카이? 이거 농담이야 그냥. 스카이? 맞죠? 아 너희는 스카이 가. 이 정도면 스카이 가는 거야. 선생님 원장님이 의대관에 있었어. 의사 배출하는데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 똘똘이들 많이 가르쳤거든 재수생들을. 그 원장님이 수천 명을 학생 가르쳤을 거 아니야. 니네들 이마, 니네 눈빛 봐라. 이 아침이지. 아침에 지금 원장님 목이 감겼지. 원장님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도 돼. 야 50 넘으면 앉아서 수업해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가서 또 엄마 앉아서 한다고 얘기하지 마. 50 넘으면 앉아도 된다. 인정해 안 해? 인정 안 해? 그럼 반대로 하자. 니네가 일어나 그러면.
어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데 너도 앉았잖아. 아, 알았어 일어날게 그러면. 아이씨, 일어날게. 알지? 농담이야. 너희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자지? 안 졸지? 지금 엄청 졸리거든. 아, 이 정도 지력 갖고 있다, 정신력이다. 스카이 가, 걱정하지 마. 의대를 가야지, 의대를. 의대병 걸렸지 우리는. 의대. 야, 의대 전문 선생 의대 500명 보내봤어요. 가끔 어떤 원장님이 막 이번에 전 고신대 의대를 보냈어요. 나 의대 500명 보냈어야. 나 의대 보내 자랑 안 하거든. 근데 이 동네는 자기 제자가 의대 한 명 가면 그냥 와 그래. 난 500명 넘게 보냈어 나는. 난 자랑 안 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뭐 인하대 의대, 경상대, 경북대, 전북대 엄청 많이 보냈어. 내가 보낸 의대 애들 다 지금 레지던트야. 옛날에. 근데 막 여기서는 의대 한 명 보내면 막 그냥 플랜카드 붙고 난리 났어. 의대 입시 잘합니다 선생님. 자 스카이. 자 이상대 뭐냐면 이거야. 천국, 미타찰 다 적어봐. 이상세계 나타나는 단어 미타찰, 극락세계, 서, 방, 정, 토. 가끔은 바다 혹은 하늘. 또 하나 뭐 있을까? 이상세계 관련된 거 유명한 단어. 문학에 자주 나오는 거. 오, 무릉도원. 자, 무릉도원에서 무슨 꽃잎이 내려왔죠? 물 타고? 도화. 도화가 무슨 꽃이야? 복숭아 꽃이야. 근데 복숭아 꽃 내려온 이 도화가 무릉도원이라서 도화는 이상세계인 겁니다. 도화는 이상세계. 도화는 복숭아꽃 이상세계. 시작. 도화는 복숭아꽃 이상세계. 이거 매번 계속 나옵니다. 도화꽃. 응, 이런 거야. 적었니? 외울 수 있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필기해 주는 것들은 고1, 고2, 고3 내내 나올 것들이니까 필기하고 외우고 의미를 떠올려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다음 조화와 합일의 추금 이런 거 있겠죠. 조화와 합일 추금 하겠죠.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 친화, 자연 예찬하는 거 이런 설명 안 하는 거 그냥 한국 사람이 다 아는 거니까. 자 성찰 별표 친다. 성찰 여기 태도 용어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렇게 많네. 몇 개만 더 갖고 중요한 거 한다. 자 성찰 별표. 자 성찰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설명한다. 자 앞으로 성찰이 나오면 이건 첫 번째 무슨 의미죠 이거? 반성. 자 성찰은 첫 번째 반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았으면 성찰된 겁니다. 반성은 잘못했다라고 해도 성찰이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깨달았다라고 해야 성찰인 겁니다. 세 번째는 내면, 속, 마음, 이 안쪽을 바라보면 성찰된 겁니다. 그러면 성찰의 매개체가 뭐죠? 내면과 속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요? 거울. 오늘 아침에 거울 본 사람? 그래? 거울 보고 네 얼굴을 봤어? 네 마음을 봤어? 그건 성찰이 아닌 거죠. 넌 네 마음을 봤어? 얼굴 봤지? 그래요. 선생님 화장실 가서 얼굴 봤어요. 괜찮나 이렇게 보게. 나름 너희들 예의 지키는 왁스 바릅니다. 왁스 발라야 선생님 키가 한 3cm 커요. 거울 봤어 안 봤어? 봤어? 뭐 봤어? 뭘 봤어? 네 얼굴 봤어? 네 마음을 봤어? 좋아요. 그럼 오늘 밤에 가서 마음 좀 봅시다. 자 거울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우물. 우물 보면 왜? 우물 봐도 자기 얼굴 비치니까요. 자 이런 게 성찰인 겁니다. 성찰 개념은 되게 크죠? 성찰 개념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뭔가 알았다. 예전에 미처 몰랐지만 이제야 알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야 알았다. 요게 성찰인 거예요. 이렇게 이건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라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반성. 반성 성찰인가 똑같은 거예요. 넘겨. 자, 비판. 뭐 비판하겠죠. 얘들아, 항상 비판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뭐겠니? 현대인 비판합니다. 현대인 비판. 혹은 현대
사회 문제를 비판하지요. 그럼 니네 현대 사회 문제 하나 참 얘기해봐. 뭐 있어? 인간 소외, 학생권, 경쟁 우위, 그죠? 빈부격차, 또 뭐 있어? 자연 파괴, 그리고 전쟁.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전 세계 현대 사회 문제점을 비판한다라는 뜻인 거죠.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한 거야. 자, 회의적 태도 갑니다. 회의가 뭐죠? 회의가? 뭐 하는 거야? 회의가 뭐니? 회의적 태도. 회의적 태도라는 거 무슨 태도입니까? 오, 야, 니네는 어휘력 되게 좋다. 의심한다는 뜻인 겁니다. 의심하다가 회의입니다. 꼭 그러니까 회의를 왔다 0.1초 안에 뭐라고 떠올려야 돼? 너 머릿속에 의심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잘했어요. 자, 냉소가 뭡니까? 냉소가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시니컬이라고 합니다. 시니컬. 이거는 냉소는 뭐냐면 냉소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냉소라고 하죠. 니까짓게 뭘 한다고 뭐 이런 걸 냉소적 태도. 여기서 냉소 뭐냐면 뭐 이렇게 끼룩끼룩 낄낄대고 막 이런 것들. 낄낄대고 남을 보고 낄낄대는 거 이런 게 냉소적 태도라고 얘기하지요. 됐죠? 다음번에 여기는 문제는 아씨 뭐야 이거 또 뭐 이렇게 많아. 아 그렇게 많네. 도피 관조 체념 하나만 더 끝내자. 쉬었다 할게요. 도피는 도망간 거겠죠? 끝. 자, 관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관조까지 하고 관조별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만 얘기하는 겁니다. 관조가 뭐니? 관조. 관조란 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간다.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과 일정한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으면 관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관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태도를 관조적 태도라고 한다. 다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차분한 마음, 이게 객관적 마음으로, 즉 얘의 반대말은 주관적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주관적 감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의미나 본질을 추구하는 걸 관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난초를 바라보고 난초에서 지조절개라는 것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그시 쳐다보면서 지조절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난초를 관조했다라고 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불구경하는 건 관조는 아니겠죠. 불구경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 마음으로 불 잘 타네 이건 아닌 거죠. 이 관조 이해됐습니까? 이걸 관조 좀 어려운 용어는 설명합니다. 자, 체념은 체념이겠죠? 운명은 운명적 수용. 자, 진짜 여기까지. 운명적 수용. 초인간적인 운명이라고 하죠. 이거 시인들이 운명적 수용 되게 많이 한다. 운명적 수용은 약간 문학에서 긍정일까 부정일까? 약간 나약한 것 같죠, 이거. 내가 일제시대 때 괴롭고 지식인들이 막 힘을 못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건 약간 극복하겠다. 나의 의지로 극복하겠다 말이 아닌 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운명이야. 내가 이렇게 못나는 거 야, 니네 만약에 시험 봤는데 4등급 나왔어. 엄마, 운명인 것 같아. 그러면 힘이 쭉 빠지지. 엄마, 내가 대학 못 가는 건 운명인 것 같아. 좋아, 안 좋아? 안 되지. 운명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운명을 깨트리고 극복을 해야지, 현대인들은. 그런데 운명적 수용하는 게 약간 문학에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극복을 합니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뭐라고요? 쓰세요. 운명론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시주동 박시봉방이라는 나중에 시 배우게 된다. 그런데 나는
부끄러울 적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을 느껴. 이게 운명적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지 뭐.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다 그냥 내 운명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런데 봐라. 그러나 고개를 들죠. 이게 뭐게? 희망이다. 여기까지 운명이었는데 운명적 수용을 잠깐 하다가 멈추면 좌절되는데 운명적 수용을 얘기하다가 자 높은 천장 쳐다보죠. 이거 극복이다 이거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 수용하다가 멈추면 좌절이고 이거를 극복하면 이제 이겨내는 거고 운명적 수용. 끝. 어이구 끝났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